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집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완벽한 안식처였으면 좋겠다. 동시에 햇살과 바람이 가득 들어오는 그런 시원하고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서로 부딪히는 두 욕망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만약 우리 집에 높은 담벼락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사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성벽을 두른 요새처럼 변하게 된 걸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 도시에서는 이 현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 요새형 주택이 만들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좁은 땅에 다닥다닥 붙어 살다 보니 당연히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요. 또 예전부터 담장으로 내 공간과 바깥을 나누던 문화도 한몫했죠. 그런데 여기 아주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원래 정책 의도는 뭐였냐면 담장을 좀 없애서 우리 다 같이 소통하는 열린 거리를 만들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사람들이 담장을 못 세운다고? 그럼 건물 자체를 그냥 담장처럼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오히려 집을 더 꽁꽁 닫아버리는 진짜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거죠. 물론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집을 짓게 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요새 같은 집에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심리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고립된 느낌을 주고요. 둘째, 기능적으로 보면 빛도 바람도 잘 안 통하니까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죠. 셋째, 도시 전체로 봤을 땐 삭막한 풍경을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게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밖에서 안이 전혀 안 보이니까 오히려 범죄가 일어나기 쉽고 불이라도 나면 탈출이나 구조가 더 힘들어지는 안전의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프라이버시는 확실히 지키면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똑똑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반요새화 디자인입니다. 이건 그냥 벽을 없애자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딱딱한 벽 대신에 자연이나 공간 배치, 그리고 새로운 재료들을 아주 영리하게 써서 집을 요새로 만들지 않고도 안전함과 개방감, 이 두 가지를 다 잡자는 훨씬 세련된 접근법이죠. 그럼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자연을 활용하는 겁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벽을 살아 숨쉬는 자연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 방법은 이래요. 그냥 나무를 막 심는 게 아니고요. 외부 시선이 가장 많이 닿을 만한 것, 바로 그 지점을 딱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그린 스크린처럼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야를 꽉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가려주면서 부드럽게 필터링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데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건물 구조 자체와 재료를 아주 영리하게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레이어. 우리말로 하면 겹을 만드는 거예요. 바깥 도로와 우리 집 거실 사이에 테라스나 발코니처럼 반쯤 열린 공간을 하나 더 두는 거죠. 이 중간지대, 이른바 완충지대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거리감을 만들어주니까 굳이 높은 벽을 치지 않아도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인데요. 거실이나 주방처럼 좀 열려 있어도 되는 공간은 아래층이나 앞쪽에 두고요. 침실처럼 아주 개인적인 공간은 위층이나 집 뒤쪽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을 위아래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생활 보호 수준이 확 올라가죠. 재료를 잘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직접 보이는 건 막아주면서 빛은 은은하게 들여오는 반투명 유리나 루버창 같은 거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싹 닫을 수 있는 움직이는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건데 옥상이나 발코니에 투명한 유리 난간을 설치하면 안전도 챙기면서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아주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조경, 공간 배치, 재료,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어떻게 프라이버시와 개방성이라는 그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지 한눈에 싹 들어오시죠? 이론은 이제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이 멋진 원칙들이 실제 공모에는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근사한 집이거든요. 이 집을 한번 보세요. 높은 담장 대신에 불규칙한 간격으로 세워진 수직 패널이랑 나무를 썼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인데요. 외부 시선을 그냥 꽉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리듬감 있게 분산시키면서 반투명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닫힌 것 같으면서도 열려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 커다란 유리창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옥상 테라스의 저 투명 난간 좀 보세요. 요새형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어두컴컴함과 환기 부족을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 집 생활 공간을 바깥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새형 주택은 물리적인 벽으로 안전을 얻지만 고립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반요새화 주택은 자연과 공간 설계를 통해서 안전하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근본적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결국 이 모든 디자인의 변화 뒤에는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요새를 짓는 게 아니라 숨쉬는 안식처를 만드는 것이다.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집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집은 과거처럼 굳게 닫혀야만 할까요?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하게 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